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호란의 발생입니다. 자, 호란이라는 것은 오랑캐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때 조선이 생각했던, 조선이 지칭했던 오랑캐 민족은 바로 여진족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진족과 조선의 두 차례의 호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정묘호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년의 호란, 오랑캐가 침입해서 일어났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묘호란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좀 정리해 볼게요.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조선의 임금은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는 서인 세력의 힘을 얻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의 대외 정책은 서인의 대외 정책과 똑같은 친명 배금 정책이에요. 이 구도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관계는 명과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여진족과의 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진족은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국가의 명칭이 후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진족을 후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조선은 이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했죠. 명하고는 친한 관계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후금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나요?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봅시다. 명과 후금은 어떤 관계 구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명과 후금은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둘러싸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또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후금의 입장에서 아주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명나라의 편을 들면서 후금을 약올리는 거죠. 쉽게 생각한다면 어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아주 작은 5살짜리 아이가 명나라를 편을 들면서 후금 자리가 후금 저리가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금은 명과의 전쟁 중간에 조선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조선을 한번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후금 세력이 조선에 침략해 들어오는 거. 이것은 조선을 먹기 위한 침략이 아니고요. 조선 까불지 마. 너는 왜 자꾸 명나라를 편들면서 우리를 기만하는 건데? 라는 겁을 약간 주기 위해서 정묘호란이 발생을 합니다. 자, 특히 정묘호란은 이 후금 세력이 조선의 압록강 유역에 군대를 파견하죠. 압록강 유역에 침입해 딱 들어오게 되면서 황해도 유역까지도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막상 후금을 만나니 정말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할 말을 잃었어요. 후금은 너무 강하구나.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후금이 이제 와서 조선에게 너네 까불지 마. 너네 이렇게 까불다가는 혼낼 줄 알아? 알겠습니다. 라고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돼요. 이때 당시 후금은 명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선하고 길게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너는 이제 우리와 형제다.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면서 돌아가죠. 이때 형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이었을까요? 후금이었을까요? 형은 후금, 조선은 동생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조선은 군신관계를 강조하고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는 국가지만 후금을 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정묘호란의 결과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정묘호란에서 이 후금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활약했던 의병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줄 건데요.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정봉수와 이립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병자호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호란이라고요. 여진족과의 전쟁이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조선이죠. 조선은 여전히 두 차례 호란 모두 인조라는 국왕 때 겪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조선과 명예관계 그리고 조선과 후금.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여진족이 국호를 후금으로 바꾸고요. 이 후금이라는 국호를 다시 청나라로 바꾸게 되죠. 이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게 바로 청입니다. 그래서 여진족과 명나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의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인 청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은 있잖아 청나라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냐. 이게 바로 병자호란의 원인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조선,
너희는 그동안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겼어. 이제 명나라는 없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차지하며 중국의 주인이 되었어. 너희는 이제부터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겼듯이 우리 청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해야 한단다.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이게 바로 청의 군신관계 요구예요. 이제는 사랑하던 명대신 그동안 그들이 무시하고 그동안 그들이 오랑캐로 여겼던 청나라를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군요. 친명배금 정책으로 그동안 후금을 계속적으로 멸시했던 서인에게는 치욕적이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인조는 군신관계 요구를 당연히 거절했겠죠. 이제 청은 더 이상 조선을 가만히 두면서 조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이유가 없죠. 청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일 안에 3일 만에 남한산성이 정복이 돼요. 한양이 점령이 되고요. 결국은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전도 굴욕이라고 표현해요. 즉 청나라 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인사를 지내는 오랑캐 예를 하게 됨으로써 청나라 황제를 이제 임금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청나라 황제가 돌아갈 때는 인조의 2명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립대군을 인질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북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이죠. 한반도 북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가거나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륙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기도 하죠. 어쨌건 병자호란으로 우리는 굴욕적인 삼전도 굴욕을 맺게 됨으로써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배웠답니다. 특히 모두 다 여진족과의 전쟁이긴 하지만 국호가 약간 달랐죠. 정묘호란은 후금과 조선의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원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은 친명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면 병자호란은 군신관계 요구를 했던 청나라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요. 정묘호란에서 배경이 되었던 사건 중에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괄의 난이라는 것은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후금 세력에게 가서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어라고 이르게 되죠. 이걸 빌미로 정묘호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린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정묘호란은 인조와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과 이괄의 난으로 사회가 혼란했고 당시 후금 세력을 키워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하였죠. 이렇게 시작된 정묘호란의 의병인 정봉수와 이립의 활약과 명나라와 후금의 치열한 전투 끝에 화해를 맺고 돌아갔죠. 후금 자체는 명나라와 지금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하고 오랫동안 싸울 의지가 없었다고 표현해 드렸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병자호란은 국고를 청나라로 바꾼 후금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죠. 인조가 남한선생에서 치열하게 항전했지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서북지방은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두 차례의 호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